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있는 한 73,000달러 정도의 이 반감기와 중간 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한 75,000, 8만 달러 이 정도까지 벗어난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증권성 시비라는 리스크만 제외한다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분명히 가장 트렌디한 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적으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될 수 있다. 알트코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고 전고점 저항까지 완전히 넘어간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일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반감기 저항을 받고 있고 또 동시에 전고점대 저항 영역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 고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향후 짧아도 2달에서 뭐 길게는 뭐 4-5달까지도 이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있는 한 73,000달러 정도의 이 반감기와 중간 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한 75,000, 8만 달러 이 정도까지 벗어난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건 있죠. 그때가 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길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시기니까 오히려 이 안 좋은 시기에 나는 그냥 싸게 모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산 순간부터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는 순간이고, 반대로 나는 오히려 가격이 싸질 때 사는 게 더 좋다, 나는 그냥 바닥일 때 천천히 모아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수개월 정도가 알트코인을 모아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점은 이번 그 73,000달러의 이전 고점이죠. 지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왜 추천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부동의 시장 2위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죠. 앞으로도 이 2위 자리를 뺏길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과연 이더리움 투자가 리스크 대비 보상이 충분히 좋을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이번 사이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현재까지도 승인이 되지 않았고 이번 사이클 내에 승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죠. 반면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돼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특징이 기관들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난 사이클까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압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압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크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를 이더리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비트코인과의 어느 정도 비율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더리움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는 분명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트렌디한 알트코인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단 한 가지 리스크만 제외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알트코인이에요. 그 단 한 가지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증권성 시비죠. 네, 이번에 지금 또 안 그래도 SEC가 이더리움에 약간 좀 깔짝깔짝 대면서 증권성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끝나면 그 다음에 분명 솔라나를 타겟으로 할 거예요. 이전에도 증권성 시비 걸 때 제일 앞에 뒀던 두 개 코인이 BNB랑 솔라나였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시총 3위 4위죠. 얘네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바이낸스는 이번에 좀 한번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차례는 분명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성 시비가 걸리면은 분명히 가격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성 시비라는 리스크만 제외한다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분명히 가장 트렌디한 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적으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은 글쎄 잘 모르겠네요. 굳이 얘네들도 어차피 증권성 시비는 그대로 다 걸려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라나보다 과연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할 수 있을까? 또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은 굳이 솔라나를 놔두고 얘네들도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좀 의문은 들죠. 네, 민코인은 매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이미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이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 지금은 잠시 당연히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 사이클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비트코인 강할 때마다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 저항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고 본격적인 강세장에 돌입하면은 민코인들은 분명히 무섭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낮은 가격일 때 그냥 당장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게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오르던 떨어지던 몇 개월 동안 그냥 묵혀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분명히 민코인이 크게 오를 거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민코인은 고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치고 올랐다가 고점을 한번 빡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 무섭게 떨어져서 그냥 사이클 끝날 때까지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민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절히 수익을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솔라나가 지난번에 그 판테라나 디지털 갤럭시 등의 총 19억 달러의 솔라나를 매각을 이미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 매각해야 될 양의 3분의 2 정도인데, 이 토큰들이 전부 4년간, 이제는 한 3년 반 정도겠네요, 락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도가 불가능한 토큰들입니다. 로 이미 매각이 됐고, 남은 애가 이제 3분의 1 정도를 경매로 한다는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락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사이클 동안은 풀리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아마 지금 그 심사 걸려 있는 것 중에 최종 기한 가장 가까운 게 아마 5월 23일인가 4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그때 거부가 나면은 그 뒤에 나머지 ETF들도 아마 다 같이 거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어느 한쪽에 유리나 불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동시에 다승인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5월 말에 1차적으로 결정이 날 건데요.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이번 5월에는 아마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EC가 이더리움 자체에도 아직 증권성 시비에 대해서 100% 면죄부를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100%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해요.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증권이 아니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유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유보 상태에서 현물 ETF를 승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EC가 이더리움의 그 증권성 시비 약간 그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꼭 나쁘게만은 보고 있지 않은 게, 오히려 뭔가 결정을 지어야 지금 현물 ETF를 승인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 짓기 위한 과정이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정 짓기 위한 과정이 빨리는 안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서야 현물 ETF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빨라야 올해 연말, 늦으면은 내년이나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이클 내에서 승인이 될 가능성을 한 50% 정도, 그다음 이번 사이클 지난 이후에나 승인이 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물 ETF는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런 메리트는 있죠. 기대감이 낮은 만큼
혹시라도 승인이 되면은 가격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면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승인돼 버리면 그런 메리트는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엄청난 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는 시장 자체가 2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주식시장의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5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거의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붐이 일어난다면 어차피 이 내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뺏어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전체 그 시장에 엄청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는 결코 계속 벌 수만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기존에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교훈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얻어가는 게 더 많다. 제가 투자의 그 가장 큰 교훈과 경험을 얻었던 시기도 항상 안 좋았던 시기고 오히려 좋았던 시기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만들거나 잘못된 원칙을 만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처럼 좀 안 좋은 시기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마시고 오히려 나의 투자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긴 시점에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